기자분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충청권 새누리당 출신 의원과 충청의 연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새누리당 출신 의원들이 뜻을 모아서 현저하게 훼손되어 있는 충청권의 투표의 등가성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전 대덕의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입니다. 저희는 지금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충남, 대전, 충북 도당위원장이 함께 다 하고 있고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참석하고 계셨습니다. 그건 오늘 우리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은 우리나라의 본질적인 비정상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절실함을 공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 가치 평등은 헌법적 요청입니다. 따라서 인구수는 선거구 획정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제1의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정사는 선거구 획정을 두고서 매번 위헌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바로 인구가 늘어난 선거구는 쪼개고 인구가 줄어든 선거구는 다른 곳과 합치는 순리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선거구 획정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거구 획정이 지나치게 기초단위 행정구에게 의존하면서 국민의 평등권이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구 획정은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지나치게 시군구 행정구역에 의존하고 있어서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국민의 평등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전의 경우에 선거구가 7개에서 6개로 감소한 16대 총선 이후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전국 최고로 서울, 인천, 경기보다도 더 많아 대전 지역 유권자의 표의 가치가 홀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대 대전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25만 3,412명인 반면에 전국 평균 인구는 20만 6,700명. 더욱이 광주보다 인구는 5만 명이나 많지만 선거구는 오히려 2개가 적고 선거구 수가 6개로 같은 울산보다는 인구가 대전이 40만 명이 많은 상태입니다. 비슷한 규모의 강원도보다도 3석이나 적은 상황입니다. 누가 보아도 잘못된 선거구 획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거구 간 인구 편차에 의한 지역 간 의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5대부터 제19대 총선까지 영남과 호남, 충청 지역의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를 비교해봐도 충청 지역이 과소대표되어 표의 등가성 원칙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는 것은 충청 지역에 대한 대표적인 지역 차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대 총선 당시 충청 지역의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20만 7,772명으로 영남의 19만 7,057명, 호남의 17만 5,087명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올 10월 현재 충청권의 인구가 526만 8,108명으로 호남의 525만 979명보다 17,129명이 많지만 거꾸로 국회의원 수는 25대 30으로 5명이 부족한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고 인구수 변화에 따른 지역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충청 지역 주민의 표의 등가성과 형평성이 크게 훼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5년간 충청권의 인구 증가율은 호남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향후 세종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 7월 통합 청주시가 인구 규모 100만 명 도시 목표로 출범을 하면 인구수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셋째,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로 전락했다는 점입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마련한 획정안이 아무런 구성력을 갖지 못하고 단순 참고용으로 전락하면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듯 여야 정치권의 철저한 당리당략에 따른 담합에 무시되고 재조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로 전락한 데에는 정치권의 책임도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이 부여한 고유 임무를 방치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연의 역할에 적극 나서서 충청권의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과 투표 가치의 등가성을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구 기준일은 인구수 상하한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의 핵심인 인구수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명확하지 않아서 선거구 획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왜곡되고 무시된 국민의 권리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표의 등가성과 표의 비등가성과 지역 간 대표성의 불균형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자 훼손입니다. 더 이상 정치권의 양압에 따른 궁색한 논리에 충청인을 비롯한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가 짓밟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20대 총선을 앞두고 미리 선거구 조정 논의와 선거구 획정위원회 상시 운영을 통해서 인구수, 행정구역과 생활권, 농촌지역의 특수성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한 세심한 선거구 결정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 20대 총선을 앞두고 인구 비례에 따른 국회 의석수 조정 논의를 이른 시일 내에 시작할 것을 여야 정치권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둘째로 정치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수를 감안한 합리적인 선거구 재획정과 국회의원 정수를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 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우처럼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전락시키고 국회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사례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예처럼 중립적인 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 업무를 합리적,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립성 및 획정안의 구속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선거에 관한 전문성은 물론 중립적인 선거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구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비정상적인 선거구 획정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인구 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 가치 평등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투표 가치 불평등으로 민주주의 기반과 대표성이 훼손당하고 있는 충청인들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의 차별감과 박탈감이 달래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새누리당 충청권 국회의원 일동. 질문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충북의구 이민입니다. 네네. 선거구 중서를 하려면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하고도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조 계획이 어떤 것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물론 민주당 충청권 의원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간 충청권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던 사안들을 기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이후에 여야 할 것 없이 의견을 모아서 함께 힘을 합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국회 의석수 조정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게 국회의원 전체 수를 늘리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구,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그 수를 뺏어오시겠다는 건지 어떤 부분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게 헌법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200인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법률에 이제 299인 내지 300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수를 늘리는 것은 아마 국민 정서상 맞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선거구를 조정해서 정수 범위 내에서 조정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삼척 동전라도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5만이나 많은 대전이 어떻게 광주보다 국회의원 수가 2명이 적습니까? 인구가 많은 충청권이 어떻게 호남보다 의석수가 5석이나 적습니까?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19대 총선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경남 남해 이쪽, 남해 사천 이쪽 보면 이렇게 한두 석 바뀌는 것도 이렇게 큰 문제가 일어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비례대표를 조정하지 않는 이상 충청권에서 늘어난다면 호남권이나 영남권에서 줄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게 쉽게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뭐 방법은 여러 가지를 검토할 텐데요. 지금까지 이런 불균형이 존재한 이유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그저 자문에 불과하고 여야가 협상에 의해서 처리한 결과가 오늘 이 현상입니다. 이제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중립적인 또 전문적인 그런 기관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해야 된다 하는 주장입니다. 박박흠 위원장, 네. 박박흠 위원장님한테 네.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을 위해서는 뭐 법 개정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구성 자체를 다시 하면 되는 건가요? 법 개정이 그럼 이제 법 개정까지 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이제 점차 이제 우리 여야가 충청권 의원들이 다시 만나서 논의를 해가지고 이제 방법을 이제 모색을 해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이제 충북 같은 경우에는 청원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통합된 데서 또 선거구획이 다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좀 정정을 하는데요. 헌법에는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00명하고 300 지금 그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치권과 국회에서 이제 받아들여서 지금 문제점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갖고 논의를 하다 보면은 지금 그 300명을 뭐 넘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헌법에 200명 이상이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까 얘기하는 비례대표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인구 비례에 따라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다각도로 논의가 돼서 가장 현명한 그런 방법을 찾겠다. 또 그런 현명한 방법을 찾는데 우리 충청권 의원들이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겠다 하는 오늘 의지를 밝히는 날입니다. 만약에 비례대표까지 줄이는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방안까지 고려가 된다면 그러니까 비례대표의 원래 주체가 이게 지금 다음 선거가 3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본격적으로 정치권의 이 문제에 대한 불합리한 것을 우리가 해결을 촉구하면서 우리 개선하는 모든 방안을 지금부터 출발을 해서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면서 논의를 시작하자.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시간상 계속 우리도 연구할 것이고 정치권도 연구해서 이 문제는 가장 합리적으로 그리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모든 것을 다 열어서 논의를 해서 해결하자 이 뜻입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이제 충청, 대전 충남권이 이제 아무래도 좀 많지 않겠습니까? 일단 1차적으로요. 그리고 이제 충북권 같은 경우는 조택 의원님께 충북권역은 어느 시기에 좀 해당이 될까요? 이건 충남북 대전을 가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충청권의 인구가 지금 공통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해당되지 않고 지금 세 지역이 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인구의 비례에 따라서 또 어떤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그 어느 것이 채택되느냐에 따라서 그 의석수를 어디를 늘릴 거냐 그것도 결정이 될 거로 보고요. 아마 시기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은 시기에 이루어질 거다. 어느 지역하고 그다음 뭐 한 21대 가서 또 뭐 따로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충청권 의원님하고 구체적 상의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불합리하다는 것이 선관위의 의견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헌법 소원을 내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을 실행에 옮겨 나가는 것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건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안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헌법 소원도 같이
같이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좀 첨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헌법 소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잠깐 설명 좀 가능하실까요? 지금 말씀은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그동안 재판해 온 거는 이 표의 등가성으로서 표 한 표의 당선자에 대한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헌법에 위배되느냐 안 위배되느냐를 몇 가지 따져왔습니다. 그래서 표의 등가성에 위배된다는 사항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해주면 이것을 우리가 추진하는데 탄력을 확실히 받을 거다.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내서 헌법 재판소에 판결이 나오는 것도 우리가 힘을 실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권에 대해 훼손된 투표의 등가치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